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아빠입니다. 취업 이민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또는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것. 이번 이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돈이 있는 분들이 보통 뭐 투자 이민이나 비즈니스 이민 등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고 흔한 케이스는 아니니까, 또 그 정도의 자산을 한국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해외로 이민을 하는 경우라면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정치하셨던 분일 수도 있고, 뭐 한국에서 큰 회사를 경영하던 분일 수도 있겠고, 뭐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다루는 취업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많이 행해지는 이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해외에 있는 특정 업체에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곳에 그 업체에 근무하는 형태를 취업 이민의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만 놓고 일단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시작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노비자, 비자 없이 입국을 해서 워킹 비자를 받고 또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 또 다른 케이스가 워킹 비자를 정식으로 받은 후에 입국을 해서 일을 시작하고 또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 둘 다 최종 목적지는 같습니다. 영주권 취득이죠. 자, 그럼 처음에 일단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 워킹 비자를 발급을 받습니다. 이건 노비자로 들어온 케이스죠. 자, 노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노비자로 입국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노비자 체류 기간이 1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년간 여행을 하는 거로 얘기가 되죠. 근데 이 워킹 비자로 1년, 그리고 워킹 비자가 종료가 된 후에 1년 연장을 해서 또다시 1년, 이렇게 총 2년 플러스 노비자로 체류했던 기간 알파, 이 기간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또 발급을 받게 되는데, 이 영주권 신청부터 심사까지의 기간이 꽤 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 비자였기 때문에 좀 빨랐는데, 그렇다 해도 영주권 발급이 1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받는 단계까지 도달을 하면 이후에 뭐 3, 4개월 이내에 영주권 발급이 승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이 내 손에 들어오기에는 또 시간이 또 걸려요. 번호가 나오고. 자, 노비자로 체류를 해도 워킹 비자로 체류하는 2년을 플러스를 한다 한들 2년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해서 발급되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취업 이민을 통해 접수된 경우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이제 걸린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 2년이라는 기간 안에 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을 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특히 이민 신청자가 근무하는 업체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신청자가 근무하는 업체에 전화를 직접 해서 실제로 근무 중인지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전화를 못 받거나 또 잘못 받거나 그런 사람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영주권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효 처리가 한번 되면 2년 후에 이게 일단 무효 처리가 되면 워킹 비자가 끝나는 2년 후에는 이게 또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비자 체류가 또 다시 되죠. 워킹 비자 이후에. 그럼 나중에 또 입국할 때 이제 입국 심사장에서 물어봅니다. 너 예전에 캐나다 들어온 적 있어? 있어. 근데 왜? 하면서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씩 나오다 보면 그 파일 컴퓨터 열어보면 다 나오겠죠.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워킹 비자의 기간이 뭐 최근에 캐나다가 뭐 3년 4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신청을 하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계속 연기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법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해 취업 이민을 준비하시는 그 해에 해당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10월, 11월 전후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적용될 그 개정안들이 보통 공지가 됩니다. 물론 구글에 뜨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누군가 이제 올리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공증된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정보는 절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이 공증된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곳을 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쪽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이주공사에 대한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연락처라든가 뭐 이름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자, 경험이 많은 곳을 이제 선택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 적어도 10년 이상의 경력은 있어야 일 처리하는 데 큰 차질이 없습니다. 제가 겪어본 예로는 그래요. 뭐 이민 관련 서류 심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린다고 했죠. 요즘에 뭐 익스프레스다 뭐다 해서 조금 빠른 코스도 있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해도 뭐 3개월 또는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근데 한 번 심사 서류 접수가 잘못 진행이 된 경우 어느 쪽이 실수를 할 수 있죠. 뭐 이주공사 쪽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걸러내고 찾아내고 오류를 막아주는 곳이 이제 이주공사라는 곳이 이제 하는 건데 이게 한 번 진행이 잘못된 경우에 두 번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차로 서류 넣고 실패해서 다시 서류 보완하고 2차 넣고 또 실패하면 또 3차 넣고 이게 안 됩니다. 무슨 올림픽 장대 높이 뛰기 이것도 아니고 1차 시도, 2차 시도 그런 이민 관련 서류 심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그 이주공사 측에서 에러를 잡아내서 다시 연락을 하고 서류를 보완하고 이게 보통의 진행 방식이지 준비된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이제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서류 넣으실 때 꼼꼼하게 챙기시지 않으면 정부 쪽에 정부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하다가 서류가 통째로 한번 반환이 됐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진행을 하려면 또 1년 이상의 시간을 또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게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주공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주공사라고 칭하는 이런 곳들이 이제 대부분의 취업 이민 관련된 이제 최신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제공을 하는데 당연히 유료겠죠. 이분들 굉장히 전문가니까 잘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에러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그분들 내용 하나하나 다 확인해 주거든요. 이게 유료인데 이 가격은 본인이 본인이 희망하는 또는 준비하는 취업 이민 형태나 조건 또는 시기 등에 따라서 1,000불에서 3,500불 정도 사이 또는 뭐 그 이상까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또 이거 제가 언급한 이 가격은 제가 이제 신청했던 그 5년 전 또 이제 그 중간에 한번 이제 다른 친구 소개를 했던 3년 전 정도죠. 이제 그 가격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장사니까 당연히 애누리 가능합니다. 근데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업체를 통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리 준비하면 좋은 거. 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 운전면허증. 이 면허증이 있던 없던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캐나다나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동네 장 보러 가기 어려운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차 운전을 못하니까. 특히 캐나다랑 미국에서는 차 없이 걸어서 장 보러 간다?
뭐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집 앞에 있는 편의점만 가실 거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제운전면허증 꼭 챙기셔야 합니다. 경찰청인가? 거기 사진 들고 가서 신청하면 수일 내로 나옵니다. 뭐 수수료도 뭐 그리 비싸지 않았던 거로 기억하고 현지에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이게 100배 낫습니다. 현지에서 필기, 실기 시험 준비하고 응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누가 태워다 줘야 되고 내용이 아무리 쉬워도 또 영어다 보니까 뭐 우리한테는 영어 시험이죠. 어렵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장보러 갑니다. 자전거에 엄마 바구니 달려 있어요. 이렇게 앞에. 그럼 국제운전면허증 당연히 없어도 장보러 다니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국제운전면허증이 꿀인 이유 또 하나. 현지에 오면 뭔가 하려고 할 때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근데 얘들은 보통 2개 이상의 현지 정부기관에서 발급된 또는 현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 한국 면허증, 주민등록증, 뭐 이전 회사에서 발급한 사원증, 아무리 사진이 있어도 이런 거는 당연히 못 쓰겠죠. 나라가 다르니까. 근데 이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이 됩니다. 배 타고 밀항한 게 아니면 여권 당연히 있죠. 자, 그럼 당당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이랑 여권 제시하면 됩니다. 뭐 어디 시골에서 뭐 국제운전면허증이 뭔지 모르거나 뭐 인정이 뭐 안 되네 되네 빼는 애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이거 인터내셔널 신분증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이거 뭐 없으면 잇몸으로 떼우면 되지. 맞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고 뭐 좀 멀면 뭐 얼굴에 2건 쓰고 마트에 있는 카트 집까지 밀고 가면 되죠. 근데 요거 한 가지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빼면 안 되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 영어 점수. 이 법이 캐나다도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자, 예전에는 이게 옵션이었어요. 영어 점수가 있으면 영주권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 점수가 올라가요. 평가 점수가 올라가서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영주권이 발급이 되고 심사를 통과하는 그런 제도였었는데 이제는 이게 필수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시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IELTS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셀핍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겼다고 얘기는 해도 또 뭐 제가 이제 할 때였으니까 한 4, 5년 됐죠. 이제 4, 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셀핍이라는 시험이 생긴 건. 뭐 시험의 차이, 2개의 점수가 2개의 그 커트라인, 점수 기준이 조금 다르다. 근데 시험의 유형은 비슷합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시험 점수는 반드시 한국에서 취득해라. 취업 이민인 경우에 보통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날 주 1회 뭐 또는 2주에 1회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오기 전까지는 뭐 일주일에 1번 준다 2번 준다 뭐 얘기야 뭐 할 수 있죠. 오면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잘 알아보세요. 물론 근무 조건은 그 기타 조건들은 취업 이민이나 이렇게 비자를 제공해주는 업체에 따라서 각양각색이죠. 업체들 마음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지에 와서 일을 하면서 영어 점수를 따겠다? 절대 못 땁니다. 이거.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 때도 이제 뭐 지난 영상 때도 이제 뭐 안 된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이번 영상에서도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 현지에서 일만 하기에도 벅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일하면서 영어 쓰면 되지 않느냐, 영어 공부 되지 않느냐 라고 되묻는 경우 계실 수 있는데 본인이 현지에 왔을 때 영어 회화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전제입니다. 만약 일하면서 영어 회화가 가능한 정도의 실력자시라면 더더욱이 한국에서 점수 미리 따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보통 일하실 때 주변에 외국인이 없습니다. 싹 다 한국인이에요. 설사 외국인이 있다 해도 그 외국인은 아마도
현지인이 아니거나 캐나다, 미국이라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겁니다. 결국 같은 처지의 외국인 노동자라는 거죠. 국적만 외국인. 제가 자꾸 한국에서 점수 따오라고 추천하는 이유 중에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점수 따기가 더 쉽습니다. 현지보다. 저는 이 시험을 안 봤는데 제 와이프를 포함한 이 시험을 응시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점수 따오는 게 한국에서 점수 따기가 더 쉽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민 관련 전문 업체에서도 한국에서 점수 따오기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영어 점수만큼은 꼭 한국에서 따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그 쪽집게 영어학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기준 넘는 상회하는 점수 취득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시죠? 도대체 IELTS는 뭐고 셀픽은 뭐고 두 시험의 차이는 뭐냐, 점수의 기준은 뭐냐. 이건 가까운 영어학원 가시면 전문가들이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시험장 근처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 몇 가지 이렇게 드리자면, IELTS가 셀픽보다 기준 점수가 1점 정도 높다. 단순한 필기 시험이 아니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 언어에 대한 모든 분야를 두고 진행을 하는 영어 시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더 자세한 얘기는 있죠. 종로 2가 3가 그 사이, 또는 이주공사, 유학원, 땡땡땡 영어학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 찾으면 나오겠네요. 관련 영상 꼭 찾아서 보시고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취업 이민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상 한두 개로 감당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상 한 개가 반지의 제왕처럼 3시간, 4시간짜리면 몰라도 영상 한두 개로는 정리가 안 됩니다. 또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에피소드 방식으로 한 부분을 놓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혹시 이 정보가 급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해주신 그쪽 그 분야에 그 관련된 정보를 먼저 조사를 하고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더 나은 영상을 제작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누르는데 무료입니다. 돈 안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